6일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인물 경쟁력을 검증해보는 대담 시간, 사회를 맡은 김상기입니다. 오늘은 대전시장직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예비 후보를 모시고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TJB 이은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날카로운 질문과 또 후보자님의 이 솔직 담백한 대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대전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장종태 후보님의 출마의 변을 듣지 않을 수 없네요. 먼저 한 1분 정도 강한 이미지로 네. 출마의 변을 한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시장 예비 후보 장종태입니다. 대전을 위한 행정 전문가 장종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아직 서구청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난 1월 14일 서구청장직을 사퇴를 하고 우리 당 후보에 당선을 이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 후보의 자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장종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동안 이 후보님이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0초 후보자 소개, 나는 이런 일꾼이다. 시작해 볼게요. 성명 장종태, 1953년 2월생, 만 69세, 주소 대전시 서구, 직업 정당인, 학력 모건대 학사, 대전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경력 대전시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충청남도 수석감사위원,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좋은 일자리 특보단 단장, 민선 6, 7기 대전 서구청장, 선거 이력 2010년 대전 서구청장 선거에서 2위로 낙선, 이후 2014년, 18년 2회 연속 서구청장 당선, 전과 기록 없음, 시장 출마 선언 3월 21일이십니다. 예, 네. 여기 보면 2010년에 서구청장에 한번 맨 처음에 나오셨을 때 예. 낙선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2위로. 예. 그때는 뭐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었겠어요. 물론이죠. 예, 낙선하면 다 마음이 그렇죠. 아프고 그때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당의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박범계 장관님의 권유로 2010년대에 출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민련의 바람이 불면서 제가 아쉽게 낙선을 했었습니다. 뭐 낙선 후에 바로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두 번의 네. 재선을 거치셨는데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당선이 되신 그분과 리턴 매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리턴 매치에서 네. 현역 시장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고 뛰었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싸움 끝에 317표라는 상당히 근소한 표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2018년도에는 아마 대전에서는 선출직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선까지 서구청장을 하시면서 이제 덩치를 키우셔서 이번에 이제 대전시장까지 도전하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구청장을 두 번이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광역단체장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갖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문제도 저는 해법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일찍이 행정에 하이직으로 입문을 했습니다만 한평생을 공직에서 있었었고 그리고 선출직 두 번까지 합하면은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행정에서 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들을 해온 사람인데 우리 현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기업이 대전을 떠나고 공공기관이나 뭐 연구소나 이런 기관들이 또 대전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인력 젊은 친구들이 대전을 이탈을 하면서 10년이 안 되는 이 사이에 거의 10만 가까운 인구가 대전을 이탈을 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한편에서 몸을 담고 대전의 발전 과정도 쇠퇴 과정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저 장종태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네. 무거운 마음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이 됐습니다.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나는 자신 있는 행정가다 이런 말씀이 막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정의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청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정치인과는 달리 나는 행정에는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한평생 어떤 네. 배운 거라고 하면은 행정입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학위를 마쳤습니다만 예. 바로 공직에 입문을 했어요.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그래서 공직에 있으면서 나중에 만학을 해서 이제 뭐 석박사 과정을 이렇게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전부 다 행정 최일선에서 크고 작은 많은 정책들을 저는 직접 제가 입안하고 집행도 하고 또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일도 추진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감각과 결정력과 집행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셨기 네. 때문에 행정의 그 속속들이 그런 그 어려움이나 문제점들도 잘 파가고 계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 40년 동안 행정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저력이 대단하실 것 같고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시민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표 공약 집중 탐구 나는 이런 일을 하나 할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제부시장제 도입이라고 하셨어요. 예.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부장님? 우선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대전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렇죠. 서민들의 이 생활은 그렇죠.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먼저 비중을 좀 둬야 된다. 그래서 큰 틀은 대전 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예. 경제에 좀 체질을 바꿔주고 경제를 지금 시스템에서 조금 발전적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네. 현재 과학부시장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는 경제부시장제를 도입을 해서 경제부시장으로 하여금 청장 직속 산하의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각계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의견 수렴을 받고 또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대형 국책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국책 사업 유치단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의 어떤 서비스 산업 이주로 편성되어 있는 대전 경제의 틀을 좀 바꿔주기도 하고 또 6대 광역시 중에서 네.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 도시는 바로 우리 대전 한 군데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대전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지금 그 시민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 경제 활성화 그렇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까지도 그 안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대기업 유치라는 게 귀에 아주 솔깃하게 들어오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맞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우선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 유치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산업단지 네네. 그 조성이 유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 도시임수 안에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은 원가 조성 비율이 높아가지고 결국 분양가가 너무 네. 높으면은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가 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근 주변의 어떤 지역과의 뭐 컨소시엄 형태도 있고 뭐 합작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양질의 공단을 조성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국책사업 유치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반드시 임기 내에 네. 대기업의 대전 유치를 꼭 성사시킬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에서 연구단지가 있어가지고 네. 많은 그 연구물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대전 지역에서 산업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규제도 많고 제도가 까다롭습니다. 네네. 이런 규제나 제도들을 과감하게 좀 혁신시켜서 여기에서 연구한 그 연구 결과물들이 뭐 사업하기 좋은 수도권이나 판교, 외지로 이전에 가는 것, 네네. 옮겨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책을 통해서 대전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경제 부시장을 둬서 이분이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경제 부시장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광역단체에서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과와 효과를 보려면 그 좀 강력한 그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냥 자리로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부분들을 그 진행해 나가실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직속회 경제 대전환위원회를 각계각층에 경제 관련 각층에 네. 아주 그 실력 있는 유능한 그 위원들을 영입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대전 경제 큰 틀에서의 어떤 전환의 중요한 사업들이 거기에서 발굴이 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부시장이 총괄 예. 지휘권을 가지고 경제 파트 부서와 민간 경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위원회 그 명칭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대전 경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것을 그 행정 전문가이신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 후보님께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 되겠습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듣고 보니까 아까 대전시 젊은 인구들이 유출되는 거가 많은 또 큰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 경제가 살면 젊은 인구들이 나가지도 않고 더 유입이 되고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왜 젊은이들이 대전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대전의 일자리가 일자리가. 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네. 근데 젊은이들이 대전을 이탈해서 가고 있는 그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네. 더 위기감을 느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젊은이들이 네. 떠나갔던 친구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마음껏 창업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지고 지원 시책을 펼치면서 대전을 이제 뭐 획기적인 네.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선도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공약이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공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전 반값 대중교통비 실현이라고 하셨어요. 반값으로 대중교통비를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분명하게 반값 대중교통비 시대를 제가 열겠습니다. 우선 대전이 아시다시피 승용차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낮은 낮다. 도시.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바로 승용차 중심의 이 도시를
대중교통 도시로 확실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이것도 대전환이네요. 이제 모든 게 다 대전환이네요. 큰 틀에서 큰 변화를 우리가 네.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우선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 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교통요금을 전액 무료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타 우리 시민들에게는 2단계로 이것은 제 임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하고 네. 철도, 도시철도 네, 요금은 네. 반값으로 활용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결국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결국 지역 경제에도 플러스 영향 요인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교통 체증 현상을 감소시키면서 대전의 대기 환경 오염도 상당히 완화하는 예.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명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대중교통비를 좀 반값이나 아니면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재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 그러게요. 돈을 그렇습니다. 결국 어디서 네. 충당을 할지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우선 같아요. 소요 재원을 무료로 하는 부분이 한 300억 정도가 예.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반값으로 했을 때 한 400억, 5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반으로 거의 뚝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500억 정도, 5, 600억 정도를 이제 지금 조금 현재 준 공영제이다 보니까 차액은 지금 지원해 주지 예. 않습니까? 5, 600억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이 예. 지금 1,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네. 하면은 예.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기존 버스나 이 수입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획기적으로 지원이 줄어든다. 그렇죠. 획기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투자를 아주 소액만 하고도 대중교통 지금 반값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네. 타이트한 노력을 해야 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중교통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해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에서 나가는 그 예산이나 지원이 좀 줄어들 텐데 결국 근데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시민들의 의식 전환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돼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빨리 손을 대야 될 것이 이제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지금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내년엔 누가 되든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빠르면 2025년 뭐 한 4년 우리가 허송 세월을 보냈는데 잘못하면 한 2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도시철도가 또 개통이 됐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 대중교통 이 버스 노선 같은 경우 전면 개편을 해서 예를 들어서 A에서 B라는 지역을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30분, 40분 걸리고 내 차로 가면은 10분 걸린다. 지금 그러면 대중교통을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교통 체계를 확실하게 개편을 시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이런 인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주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만큼 우리 시에서 중공영제에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정도 부담할 것으로 더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공약 안에는 그냥 단순히 반값 대중교통이라고 들어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아까 쭉 그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에도 일부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탄소를 줄이는 부분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까지 함께
노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대중교통비를 반값을 깎아준다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우리 서민들에게 교통비 이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준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증 현상만 어느 정도 줄어도요. 네. 도시의 대기 환경들을 아.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네. 그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공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떠한 숨은 뜻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 서대전 시민공원 르네상스 프로젝트. 네. 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떤 네, 프로젝트일지 궁금합니다. 여기 서대전 시민공원은 그동안 많은 거기에서 행사, 문화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축제도 많이 열리고. 근데 요즘은 그냥 트레킹 코스로만 이용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서대전 내거리에 그 서대전 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거기는 교통과 문화와 생태의 중심 공원으로 탈바꿈을 좀 시키겠다. 네. 우선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지하철 1호선과 앞으로 트램이 개통되더라도 바로 서대전 사거리에서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서대전 사거리는 17개의 버스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 아주 교통이 요충지입니다. 예, 이 지역에 바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설치를 하고 바로 그 지하에는 한 800명 정도 규모의 네. 지하 주차 공간을 조성을 해서 네. 교통의 그 중심지 역할을 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네네. 지금 현재 지금 야외 공연장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있죠. 근데 지금 거의 이용하지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들이 막 생기면서 야외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막 소란. 시끄럽고.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는요, 우리 대전의 5개구 중에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못 가지고 있는 곳 중구 한 군데 뿐입니다. 아, 그래요? 오. 다른 뭐 대학에도 보통 1000석 아, 이상 네, 공간을 그렇죠. 가지고 예. 있는데 중구만 공연장이 없어서 원래 중구에 많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외 공연장 그곳을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한 1000석 규모의 한 3층 정도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로 주차 공간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상당히 질 높은 문화 공연이 가능한 문화의 공원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네. 정말 생태가 살아 숨쉬는 공원으로 예. 지금보다 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생태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 서대전 시민공원이 사실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구민의 그 염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서대전 시민공원은 요즘에는 은흥정이처럼 어떤 그 원도심의 대표격인 그런 그 의미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 우리 동서불기능 발전을 대전 시민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사실 신도심이라고 해서 서구하고 유성구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동구, 중구,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원도심 지역으로 낙후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선 혁신도시로 대덕구 연축지구가 지정이 돼 있고 예. 대전 역세권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에 걸맞는 좋은 현재 중앙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중구 지역에는 사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또 획기적인 사업이 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대전 사거리 이 공원 자체를 획기적으로 교통과 문화와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시켜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선도해가는 대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에도 보면 그 잠실에 보면 잠실 주변에 공연장하고 환승센터나 주차장 맞아요. 이런 잘 것들을 되어 잘 있죠. 개발을 해놓은 사례들이 그 아주 도심 한 가운데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거 보면 우리 저 후보님의 생각들이 잘 구체화돼서 현실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명소가 될 겁니다. 네, 예. 진짜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한밭수목원에 가면요 가족 연인 단위로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이 정말 중구를 넘어서 대전 시민 모두에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공약을 살펴보도록.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잠깐만요. 아, 우리 이거 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 후보님께서 네. 저 총 5대 공약이 있는데 네. 절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하시겠다. 아, 진짜요? 앞으로 조금씩 양파가 속껍질을 아. 벗기듯이 조금씩 벗겨내서 할 네. 테니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다 안 보여주시겠다. 깊은 뜻이 있으셔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세 개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떼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이미 됐어. 앞으로 항상 그래서 아. 본인의 입을 좀 네. 주시해달라. 다음에 지금 1, 2, 3번보다 더 한 게 나온다. 가장 핵심은 뒤에 나온다. 피날레를 또 장식할 그- 공약이. 예, 하여튼 네. 깜짝 놀랄 만한 오. 획기적인 공약을 들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비밀로 이제 일단 2개 공약을 말씀 안 하셨는데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OX로 알아보는 후보자의 가치관,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본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OX 판을요, 후보자님,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3초 내에 중간 없습니다. 많은 후보자님들이 잠깐 중간을 원하시는데 O 아니면 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나, 네. 바로 좀 하기도 전에 예, 바로 네. X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아니시라고. 네. 예. 어떤 이유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은 참 엉뚱한 결과인데 원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가 생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할 때에도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전부 다 예외를 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이전한 것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의 이동은 맞다. 비수도권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 원래 계획에도 예외를 돼 있는 것이 갑자기 가게 됐는데 저는 이런 걸 지켜보면서 그런 이 동향도 파악이 대전이 늦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이 막상 발생했을 때 네. 대응도 상당히 음. 좀 소극적이었고 네.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강하게 조금 반발을 얘기를 해서, 하든지 네. 대응을 하는 이런 삼박자가 모두 때를 일실하면서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기부가 우리 청으로 있을 때 20년 이상 같이 동고동락해온 우리 대전 시민들을 버리고 세종시로 그냥 속절없이 그냥 몇 개월 만에 떠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이 마음들이 좀 많이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우리 저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시겠다. 만약에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생기면 단호하게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난번에도 가장 먼저 내가 세종시에서 안 된다는 피켓을 가지고 아. 가장 먼저 내가 그 투쟁도 했었었고 네, 네. 또 그때 진념 우리 행안부 장관도 가서 만나서 얘기했고 했지만 이게 이미 오래전에 진행이 됐었던 사항에 대한 우리 대전의 어떤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아쉬움이 좀 남는다 하겠습니다. 네, 1초도 되기 전에 이제 OX판 드셨기 때문에 네. 명확한 의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대전 시민으로서 조금 그런데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데 동의한다. 자, 하나, 둘, 셋. X라고 예. 하셨어요. 예. 아, 대전이요
참 대전은 정말 로젠더시라고 하면은 대전에서 지금 뭔가 홍보나 전력이 나는 너무 부재하다. 대전은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다. 맞아요. 대청댐 같은 이런 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대전에 대청댐이 있습니다. 대전에 유성 온천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지금 가볼 만한 식장산, 보문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한 장태산, 휴양림 네. 이런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잘 그 메이킹을 하고 또 잘 홍보를 하다 보면은 이거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 끌어모을 수가 있고 네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성에 와서 하룻밤 좀 주무시고 온천욕도 좀 즐기고 그리고 이렇게 떠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저기 계룡산 황토길 전국에서 옵니다. 근데 와서 그분들은 대전에서 주무시지 않아요. 예, 그분들이 와서 대전에 다른 도시 없는 대전에 관광객들 중앙시장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한번 돌아갈만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지 좀 안내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유성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네. 하루 좀 즐기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느냐 전국으로. 그래서 한번 찾아와서 그래 한번 가볼까? 가보니까 재밌네. 가보니까 음식도 참 맛있는 거 많대 보니까. 우리 전통 칼국수 축제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칼국수 있지 두부두리치기 뭡니까 묵집. 그렇죠. 대전 많이 가고. 맞아요. 대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상품화한다고 하면 정말 맛잼 도시. 맛잼 도시.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거운 도시가 될 수 있는데 네. 알리는 게 좀 부족했다. 저는 이런 그렇게 거지. 봅니다. 하나만 더 우리 더 네. 주실까요? 그리고 진짜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치. 어디서든지 오기 편하셔가지고 진짜 그런 것들을 잘 홍보가 맞습니다. 되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대전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구조를 가진 도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그쵸. 세 개 다 X를 치셨네요. 네. 다 아니다라고. X. 그런 것만 좀 여쭤봐 주셨는데 아까 지금 경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이 경제가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생산 도시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작은 편이고 주로 이제 한 80% 가까이가 소비 중심의 도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경제 틀을 한번 큰 틀에서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네. 소비 시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도시가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가 조금 더 튼튼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전의 그 유명한 연구 결과물들이 대전의 산업화를 하고 또 기존의 그 뿌리 산업들에게도 연계가 돼서 뿌리 산업이 다시 재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들도 좀 열어주면서 대전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간다고 하면 대전 자립하기에 많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또 연구단지가 있죠. 또 지금 카이스트 같은 이런 그 연구 기관이 있죠. 충남대, 한밭대 국립대학들이 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젊은 이 청년 학생들이 그 스타트업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나중에 커서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머지않아 대전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활동들을 예산도 좀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시켜 나간다고 하면 대전 경제 자립 충분히 자력으로 가능하다.
네. 거기에 이제 대기업 유치까지 하는 금상첨화. 완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OX 시간까지 만나봤는데요. 그 어떤 후보자님보다 고민 1초도 없이 바로바로 이제 명확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후보자가 꿈꾸는 지역의 미래,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은 시간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요, 이 주제에 맞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키워드인 질문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지역 경제는? 지역 경제 대전환입니다. 네, 지역 경제 뭐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네. 예, 지금 경제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데 결국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경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순수 과학이 네. 뭐 그렇게 얼마나 맞습니까? 결국 연구물이 결국 경제에도 뒷받침이 네. 좀 되어줘야 되는데 대전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저는 대전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부시장제, 경제대전환위원회, 국책사업 유치단, 대기업 유치, 뭐 이런 산업구조 좀 재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의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대전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장종태 후보님이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전 패싱 뭐 아, 네. 내가 생각하는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대전 패싱 패싱 노. 예, 어떤 의미시죠? 그동안 우리 대전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음.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발전을 해왔어요. 예, 그렇죠. 뭐 연구단지도 73년도에 93년도 세계 엑스포도 2000년도에 정부 삼청사도 예. 다 대전으로 이렇게 유치했던 왔던 것이 이것은 정부에서 베풀어준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정부에서 베풀어주는 것을 따먹고 그걸 토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 우리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음.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동안의 국책사업에 대전이 계속 외면받고 패싱 당했던 것은 예. 이것은 우리가 너무 중앙 의존하는 그런 데 익숙해가지고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데서 왔다. 그래서 보다 더 강인한 추진력을 가진 강한 대전을 만들려고 하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대전에 앞으로 어떠한 국책 사업도 패싱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갔다. 제가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저 중앙정부한테 얘기 지금 던지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앞으로 대전에 패싱하지 마라. 이렇게 맨 처음에는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패싱 당하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내가 이미 잘 준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받는 대전시가 되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해내겠다. 예. 해내겠다. 힘을 아, 가지고. 우리가 네. 스스로 패싱 당하지 네, 않겠다. 네. 동력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강인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끌어오고 오겠다.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와 소통은? 우선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 대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 도시. 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이 주인인 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실제 정책을 결정해보고 집행해 보면서 자기 동네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처리한다 하는 그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치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되는 도시 대전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함께해서 네.
이끌어 나가는 자치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대전 발전을 견인해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더욱 배양할 수 있도록 또 밑에서 믿고 또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우리 동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우선 서구에서 23개 동이 있는데 23개 전동을 우리는 주민 자치회로 바꿨습니다. 예. 지금 뭐 일부 구에서는 뭐 한두 개 동 하는데 아직 한두 개도 못 하는 데 있습니다만 우리 23개 전동을 우리는 주민 자치회로 바꿔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 우리 동네 문제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산도 집행하는 그런 지금 연습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본격적으로 그 체제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미 해보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확산 가능하다. 하고 이것이 계시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민 자치가 가장 잘 되는 도시 대전을 꼭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직사회 경영은 소통하는 공직문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소통하는 네. 동안에 특히 요즘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 네. 세대들이 네. 우리 공직 안에도 한 60% 정도가 이미 MZ 세대가 공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MZ 세대의 이 개성이나 그 가치관이나 이것은 기존의 우리 공직자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각각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에 충실하면서도 민주적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상하 관계에서도 업무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세대거든요. 이런 세대의 이 공직사회 경영은 소통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소통해야 돼. 옛날같이 상사가 늘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업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우리 MZ 세대는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것이 소통을 통해서 간극을 줄일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단절된 사회에서 예기치 않은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조직 내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서구청장을 하면서도 뭐 서구청장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우리 서구청장의 업적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대전시장의 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주니어 보드를 우리는 발족을 시켜가지고 그들과 직접 청장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상당히 보면 파격적이고 엉뚱한 이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또 듣고 우리가 받아서 수행을 해보면은 아주 괜찮은 파격적인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 거 아닌가요? 좀 빨리 갔네요. 말씀을 근데 워낙 하실 말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중간에서 자르더라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또 다음 기회가 약속을 하면서 또 모셔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대담 시간 가져면서 좀 소감이 어떠신지 어떠셨나요 좀? 하여튼 제가 이렇게 터놓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TJ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온전히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을 텐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종태 성함으로 삼행시를 좀 임하는 각오를 보여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는 7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 종태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태. 태권도로 다져진 강인함과 강력한 힘으로 대전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전이 있네요. 저는 태에서는 태에서. 반전이 있네. 태권도보다야. 네, 태권도 국민 모단입니다. 이게 저희 어떻게 무대가 너무 좁아서 그쵸? 여기서 팔차기를 진짜 보여주셔야 되는데 뒤돌려 차기 이런 거. 뒤돌려차기. 나중에 기회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아직 되면은 네, 실력이 보겠습니다. 썩지는 않으셨죠? 예, 적당하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 성함으로 삼행시 적어오는 거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주 업무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키워드를 제가 꼽아내는 겁니다. 키워드로 저희가 순발력 테스트를 위해서 이행시를 가는데요. 오늘 후보자님의 공약을 살펴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정말 많은 그 공약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경제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순발력 이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 이행시. 근데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 말씀에 대답을 하는 뜻이 아니라 잘 생각하시도록 제가 저희가 여러 시간을 가지 벌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제. 왜냐면 태국에서 지역 경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공약의 1번으로 꼽으셨을 맞아요. 만큼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그 원도심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하고 서대령공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내시고 경제 그렇기 부시장도 때문에 네, 경제 부시장. 하기 그래서 때문에 준비되시면 항상 얘기해주세요. 이행시 준비되셨어요? 그냥 뭐 하지요. 네, 아, 이행시는 바로 네. 준비되셨습니다. 네. 그럼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 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대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오, 예, 예. 제! 제발 저를 대전시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아, 이 여기 애절함이 네. 모든 시민들에게 느껴질 것 우려까지. 같습니다. 제발 저를 시장으로. 와.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 오랜 시간 이렇게 예. 네. 그 저희들 대담을 통해서 그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6.1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담 시간이 대전 시민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선거구, 다른 예비 후보자를 모시고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손 흔들어 주시죠. 아.